번째 키워드 공개 충돌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찬성선의 한동훈의 친윤 사퇴하라. 반대가 당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전후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제 뜻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 보세요.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당 경험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 담화 전후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주호 의원님, 한 대표가 처음에는 자유투표를 얘기를 했어요. 이 윤 대통령 담화가 있기 전에. 그런데 담화를 보고 난 다음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찬성 당론으로 밝혔거든요. 그럼 한 대표는 어제 담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담화의 내용은 뭐 물론이고 담화가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실을 출근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퇴근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담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뭐 예상하긴 힘들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담화 전에는 탄핵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율투표를 얘기를 네, 했죠. 자율투표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탄핵으로 선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가 국민적인 시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지난 토요일 담화와는 네. 거의 상반된 입장.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고 또 동시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네. 지금 당장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정 혼란이 더욱더 가열차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이 국가적인 무질서 상황이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뭐 일각에서 주장했었던 네. 너무 일방통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인식하셔서 의총장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선거 선출을 앞두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 그 얘기에는 저는 일견 동의는 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앞으로의 이런 혼란 상황이 더 가중될 게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찬성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저 영상이 같이 지금 나왔죠. 당론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왜? 시끄러워서 한 대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 강명구 의원도 있었고요. 원영섭 이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이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삿대질도 약간 있었고요. 고성도 있었습니다. 찬성으로 당론이 확립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내란죄를 자백했다. 그러니까 내란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탄핵을 찬성하는데 자율투표도 아니고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보면 네. 민주당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인지 민주당의 당대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거든요. 근데 당론으로 분명히 반대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한계 의원을 최소 8명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네. 본인이 이제 탄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당론으로 하자. 이거는 그 소수의 그런 친한계 의원들이 그 당론이 아닌 상황에서 자율투표 상황에서 또는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에 거슬러 가지고 네. 그 투표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소수의 의원들이 지게 될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그 본인이 좀 막아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기가 어떤 나중에 사실은 그 이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 탄핵의 인용에 제일 먼저 기수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한동훈 대표 자신이다. 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물론 이제 그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무려 그 여당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 혼란 오히려 저는 더 큰 혼란이 있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결국에는 그 탄핵을 결정하는 건 의원들의 그런 의총, 네. 의원들의 합의된 어떤 당론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그 뜻에는 많은 그 의원들이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친한계 의원들 8명만 그냥 찬성 찍으면 되는 건데 굳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추후 있을 다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좀 이미지를 갖고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원내 상황은 이미 의총에서 부결이 당론이라고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어제 의원들이 모인 그 자리가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삿대질 고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다음 기사 보시죠. 원조 친윤 원내대표가 윤 탄핵 표결 지휘 권성동 당론은 부결 한과 충돌 불가피입니다. 어제 이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사람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부결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확립한 당론이 부결이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의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바꿀 수가 있다.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받은 표가 72표인가요? 네. 3분의 2가 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주호 의원님. 네. 그 권성동 의원은 부결 당론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대표는 찬성합시다. 원내대표는 부결합시다.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저는 네.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3분의 2 의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당론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네. 또 이어지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각 개별 의원들께서 의견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저는 당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이 바뀔 수 있다.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 당론으로 돌아설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찬성 당론까지는 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자율투표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아하. 것이고 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결이라는 당론 자체는 변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탄핵 심판이 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뜻도 탄핵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에 있어서 무조건 부결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2의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본다고 할 때 뭐 반대, 이 당론으로 반대하자라는 게 당론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가자라고 확 바뀔 수는 없지만 중간 지점에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이 자율투표합시다, 자유롭게 투표합시다라는 정도로는 좀 중지가 모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도 직접 탄핵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좀 다퉈보겠다고 하니 관련해서 중지가 좀 가운데로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자율투표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론으로 부결을 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성할 거야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현재 전망이 어떠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여공개 이탈표 최소 7명. 우리가 그동안 범야가 192석이다. 192석이다. 그러니까 8표만 국힘에서 이탈을 하면 그러면 통과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이탈표가 최소 7명은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기존에 나 찬성이에요를 얘기한 사람 말고 더 나오는 모습이에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 하여튼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은 좀 그랬습니다.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주경태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 나는 찬성표 던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지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선택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됩니다. 당도 따라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이 국민일보는 7표라 그랬었죠. 근데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탄핵도 터졌다. 최소 8명 내일 찬성 표결. 이제 이렇게 되면 원 변호사님 8표 물론 조국 의원이 지금 뭐 상황이 뭐 후임 이 비례를 이 승계를 하냐 아냐의 문제 있긴 합니다만 8표 아니면 9표인데 뭐 최소 8명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일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있으면 몇 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8분이 이탈표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8명이 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돌아보면 네. 63명이 이탈표였어요. 네. 그런데 63명 중에
현재까지 의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5-6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사이에 그분들도 중간에 무소속 출마하거나 낙선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한 입장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장래나 이런 거하고 직결이 돼요. 근데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마지막까지 사정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두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당론 찬성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한계에서 당론 찬성에 부합해가지고 진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오히려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8명보다 더 많아져야지 한동훈 대표의 뜻에 더 부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탄핵에 찬성하고 당론에 반대해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탄핵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가지고 분당 수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네. 그 부분 분당하고 이거는 다른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다 있었는데 네. 결국 분당이 됐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이 정치적인 의미,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뭐 과거부터 거쳐왔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과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아마 그 탄핵에 찬성하시는 표결을 하시는 분들은 네. 분당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아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좀 돌이켜봐라.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계속 정치 활동한 사람 몇이나 되냐. 그때 결국은 탄핵에 찬성하고 분당에서 나갔지만 결과 안 좋지 않았느냐. 그거 감안해야 될 걸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신조어 의원님. 네. 분당 얘기가 사실 저는 여기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뭐 민주당 이 진보 패널이나 이런 분이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분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분당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네. 나오시면서 한동훈 대표는 당원의 63% 지지를 받은 네. 정통적인 당대표다. 이런 분과 협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당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 제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분들이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등 그 당시 새누리당 탈당파죠. 바른정당에 합류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당이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라는 일념으로 한동훈 대표도 끝까지 노력을 했던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들도 네. 지난 토요일 날 부결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탄핵만큼은 막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풀어왔지만 대통령이 이럴 바에는 내가 하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가 밝힐 바에는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라고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지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단일 대우로 갔지만 그 단일 대우를 깨뜨린 거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담화였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분당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분당 가능성은 제로다. 아니다. 이거 탄핵안 만약에 표결시킨다 그러면 실제 분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현재 이 표면화돼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두 사람의 이견, 여기에 각각 몇 명이 어느 정도나 따를 것이냐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되기 직전에 나왔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보고 보실까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담화를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의총에 사실 그 앞에서 항상 이렇게 후보들이 서 있습니다. 들어갈 때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네, 뭐 내심
찍어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서 있는데 대국민 담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휴대전화로 보다가 아이 참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원 변호사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게 전보다 좀 더 어깨가 무거워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과거에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이고 그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절차적으로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겨울을 처음 맞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한번 그 겨울을 지나봤어요. 언제 눈 내리고 어디서 얼음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한번 해본 작업들을 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그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실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서 뛰어나셨지만 또 권성동 의원은 그런 어떤 그 법적 절차, 사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장점이 있으시니까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절차 저런 절차 지금 번개불에 콩 볶듯이 진행하는 거지 뭐 앞뒤 전후 좌우 뭐 가리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확하게는 네. 탄핵 절차를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탄핵하든 어떤 절차를 하든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거지 탄핵은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론이 없었어요. 당론이 없고 그냥 투표를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도 분당이 됐거든요. 지금 당론을 정해져 있고 그 당론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누가 반대표를 이탈표가 됐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분당 수수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거듭 분당 수수는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있을 탄핵안이 이 표결이 되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탈표가 누군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분당은 피할 수 없다. 그럼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뭐 나가든 아니면 남든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기류가 어떠냐라는 거 아직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무기명 투표입니다. 다만 이런 거 아니야라고 추론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저희 그래픽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인 권성동 의원, 부결해야 된다라는 권성동 의원이 72표, 그리고 친한은 아니지만 비윤인 김태호 후보가 34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관련해서 지금 찬성이 195죠. 195. 그리고 여기서 국힘이 몇 명이 갔느냐? 5표가 갔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넘어온 김여사 특검법 찬성 4표가 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4표가 갔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조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이건 11명이 갔다라는 거예요. 보면 이탈하는 인원수가 적게는 뭐 한 4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11명까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 내일 정말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원 변호사님 들 수도 있어요. 예. 실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나와 있는 이런 자료만 보면 네.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90% 이상. 50% 이상. 50% 더 이상.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아요. 네.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투표장 앞에서 자기가 서기 전까지는 수많은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가부와 관련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수사로. 그거 앞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항만 보면 어쨌든 7명은 최소 이제 그 공개 찬성을 밝혔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결될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